67세 아버지, 딸의 충격적 고백과 비극적 결말.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기적처럼 아름답고, 때로는 믿기 힘들 정도로 가혹하죠. 오늘 소개할 사연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 찾은 새로운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주인공 김정우, 67세.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은퇴 후엔 아내와 함께 조용한 전원 생활을 즐기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더 바랄 게 없는 듯한 하루하루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동네를 산책하며 손주들을 기다리며 미소 짓는 그에게 그날은 평범한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선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혹시 김정우 씨 핸드폰인가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지. 저는 김정우 씨의 딸입니다. 농담하지 마시고요.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그럼 김미영이라는 분 아시나요? 나는 순간 기억을 더듬었다. 글쎄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가요? 그럼 혹시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없을까요? 네, 알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그는 확인을 위해 그녀와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나가보니 젊은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듯 손을 꼭 쥐고 있었고, 김정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맞으시죠?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김정우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저는 김정우 씨의 딸입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딸을 둔 적이 없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는 나는 물을 한 컵 벌컥벌컥 마셨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해서 아직 누굴 만난 적이 없어요.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가씨가 노란 봉투를 내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서류들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한 여성의 유품에서 김정우의 이름과 사진이 발견되었고, 그녀의 출생 기록까지 확인해 보니 김정우가 친부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건넨 DNA 검사의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정우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딸이 존재했고, 이제 그 딸이 자신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근무하며 한 여인과 가까운 사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고, 그 후로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 그 여인의 딸이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김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여인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 존재했지만 그녀와 아이에 대한 어떤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머니는 살아생전 아버지의 존재를 알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녀가 남긴 유품 속에서 김정우의 이름을 발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보니 DNA 검사 결과가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노란 봉투를 바라보았다. 손을 떨며 그것을 다시 집어들고 안에 들어있는 서류와 사진을 천천히 펼쳤다. 사진 속에 그는 젊었을 적 모습 그대로였고 곁에는 한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순간 오래전 기억이 파편처럼 되살아났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그녀였다. 이미 가족 회의를 통해 모든 사실이 공유되었고 각자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김정우는 아내와 조용히 마주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여보, 나 당신한테 아이들한테 고백할 일이 있어. 하며 나는 아내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털어놨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이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며 화를 버럭냈다. 이제 와서 그러는 이유가 뭔데요? 수십 년이 지나서 찾아올 것 같았으면 진작이 오던가 하지. 하며 억양을 높이며 화를 냈다. 1시간 정도 아내는 말이 없었다. 나는 숨죽여 아내가 말할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1시간이 마치 10년은 된 것 마냥 느껴졌을 무렵 아내가 먼저 말을 건넸다. 그래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아내는 포기하듯이 말했다. 옛날 일이었고 당신도 모르게 태어난 애를 어쩌겠어요. 또 엄마가 살아있으면 모르는데 돌아가시고 없다니.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김정우는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그녀가 어린 시절 겪었던 어려움과 어머니를 잃은 후의 외로움에 대해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가족들도 서서히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손주들은 새로운 가족을 흥미롭게 여기며 자연스럽게 그녀와 친해졌다. 아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그녀를 딸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이기로 했고 김정우는 이를 기회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다짐했다. 그날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였다. 테이블에는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었고 모두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정우는 술잔을 들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날이야.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할 거야. 그의 말에 가족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딸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은 점점 더 끈끈해졌다. 김정우는 비로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후회 대신 새로운 삶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 후 김정우는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점차 가까워지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김정우는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며 늦었지만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을 찾고자 했다.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고 어느 날 막내 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빠, 뭔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요. 미진 언니요. 아빠랑 닮은 데가 아무리 봐도 한 군데도 없어요? 김정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답했다. 엄마를 빼다 닮아서 그런가 보지. 그러나 현지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그런데도 가끔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아빠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유전자 검사 해보시는 것이 어때요? 김정우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는 조용히 미진을 바라보았다. 정말이지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가족들을 안심시키듯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유전자라는 게 원래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 속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김정우는 혼자 서재에서 미진이 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는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DNA 검사는 분명 일치한다고 나왔지만 그녀의 외모나 성격 그리고 작은 습관들까지도 자신과 전혀 닮지 않았다는 점이 신경 쓰였다. 그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미진의 출생 기록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다. 자료를 검토하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미진의 어머니가 출산했던 병원의 기록과 DNA 검사 기관의 데이터가 서로 맞지 않았다. 기록에는 다른 병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검사 결과의 서명 또한 평소 보아왔던 것과 달랐다. 김정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전해진 것은 아닐까? 혹은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조작한 것은 아닐까? 그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김정우는 조용히 병원을 방문해 유전자 검사를 다시 요청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그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예상치 못한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DNA 일치율이 극히 낮았다. 다시 말해, 미진은 그의 친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김정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아가 담당 의사와 상담을 진행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하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초기 검사에서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라고 조언했다. 김정우는 갈등했다. 만약 이 사실을 미진에게 말하면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녀는 이미 자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가족들도 그녀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다. 아내는 그의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진이 내 딸이 아닐 수도 있어. 아내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요? 김정우는 모든 사실을 설명했다. 아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김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일단은 좀 더 알아봐야겠어. 미진이 모르게 조용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날 밤, 김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겨 미진의 과거를 조사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가 남긴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출생병원의 기록뿐만 아니라 과거 병력, 거주 이력 등을 하나씩 정리하며 미세한 단서를 찾으려 했다. 다음 날, 그는 옛 친구이자 과거 경찰이었던 이성우를 찾아갔다. 성우야, 내가 좀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조용히 도와줄 수 있겠나? 이성우는 김정우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김정우는 미진의 출생 기록에 대해 설명하며 병원 기록과 DNA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언급했다. 이성우는 신중한 태도로 서류를 검토했다. 이상한데 병원의 공식 출생 기록과 등록된 정보가 다르네. 일단 여기서 정확한 병원 데이터를 조회해 볼게. 며칠 후 이성우는 김정우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정우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병원의 출생 기록에서 미진이라는
이름이 등록된 기록이 없어. 근데 이름이 미진이가 아니고 이름이 진영이라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였는데 그 병원에서 간호원으로 있었어. 얼마 전 신부전증으로 그만 병원을 두었대. 그만둔 이유가 이식을 해야 하는데 아빠를 찾아야 한다면서 그만 두었다나 봐. 내가 보기에는 미진이가 아니고 진영이가 맞을 거야. 한번 알아봐. 김정우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럼 그녀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는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친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진이라는 사람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했다. 다음 날, 그는 병원을 찾아가 다시 한번 확인했고, 결국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진은 사실 아버지를 찾은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필요한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 아버지의 존재를 찾았던 것이 성우 말이 맞았던 거였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뒤바뀌면서 그는 친부가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김정우는 다시 한번 병원 문서를 검토하며 믿기 힘든 현실을 마주했다. 다음 날 정우는 조용히 카페로 미진이를 불렀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진아, 사실은 내가 조금 이상해서 알아봤는데 너와 나는 남남이었어. 하며 봉투를 미진이 앞으로 내밀었다. 미진이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보이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조그만하게 속삭이듯 말했다. 죄송해요. 미진아, 혹시 다른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본 적 있니? 미진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녀는 손을 꼭 쥐며 덧붙였다. 아버지가 아니셨다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김정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지만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그는 미진을 그냥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미진아, 내가 너의 친부는 아닐지 몰라도 지금 내가 가장 힘든 상황이라는 건 알겠어. 내가 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찾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김정우의 손을 꼭 잡았다. 김정우는 이제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미진을 도울 수 있을까? 그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솔직히 말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는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을 나눴다. 의사는 신장 이식 기증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정우는 가족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혈액형이 맞는다면 내가 기증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의사는 놀라며 말했다. 검사를 진행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식 수술은 기증자의 건강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정우는 고민에 빠졌다. 그의 나이는 이미 60대 후반이었고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미진의 간절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는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검사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운명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의 신장이 미진과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가족들과 상의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도 미진을 돕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아내는 그렇게까지 할 거면 이혼하자고 난리가 났고 애들도 와서 울고불고 난리였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그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했다. 수술 날짜가 정해지고 병원에서 입원 준비가 진행되었다. 미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김정우에게 미안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 아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 주셔서요. 김정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도 괜찮아.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잖니.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갔다. 신장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미지는 건강을 되찾아갔다. 김정우는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새로운 가족을 얻은 듯한 따뜻함을 느꼈다. 미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가 아니시라니,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김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친부는 아니지만 그녀가 절망에 빠지도록 놔둘 수는 없었다. 미진아, 내가 너의 아버지는 아닐지 몰라도 너를 돕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할게.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미지는 그 손을 잡으며 흐느꼈다. 그리고 김정우는 자신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친혈육이 아니더라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이식 수술 후 미진의 건강은 얼마 동안 좋아지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몸은 급격하게 약해지기 시작했다. 거부 반응이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김정우는 병실에서 미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미진은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 정말 감사했어요. 이렇게라도 가족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미진아, 넌 꼭 이겨낼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보자. 김정우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하지만 미진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그녀의 눈동자는 희미해졌고 손에 힘이 빠져나갔다. 김정우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미진은 마지막 숨을 내쉬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김정우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딸이 아니더라도 미진을 사랑했고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에게 허락된 시간은 너무 짧았다. 장례식 날 김정우는 미진의 영정사진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내 딸이든 아니든 넌 내 가족이었다. 부디 저 세상에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길 바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미진을 떠나보낸 후 김정우는 그녀가 남긴 흔적을 곱씹으며 살아갔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가 느꼈던 사랑과 애틋함은 영원히 가슴 속에 남을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작은 기부금을 마련했고 그녀의 이름으로 장기 이식 기금에 기부했다. 그날 이후 김정우는 변했다. 그는 더 이상 피로 맺어진 가족만을 가족이라 여기지 않았다. 진정한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미진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미진을 잃은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녀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들을 떠올리며 한동안 깊은 허탈함에 빠져 있었다. 그는 정원에서 차를 마시다가도 미진과 함께했던 병원 대기실의 풍경이 떠오르고 바둑을 두다가도 그녀가 수술을 마치고 기뻐하던 순간이 떠올랐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순간이 한 줌의 기억으로만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아프게 했다. 그는 어느 날 미진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남긴 편지가 있었다. 미진은 이렇게 적어두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고 하셨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비록 시간이 짧았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떠나더라도 아버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었으면 해요. 아버지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 편지를 읽으며 김정우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었다는 자책감과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녀에게 아버지로 남을 수 있었다는 기쁨이 교차했다. 그는 미진의 바람대로 더욱 따뜻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먼저 그녀의 이름을 딴 장학기금을 만들었다. 그는 평소 병원에서 치료비가 없어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했고,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돕기 위한 후원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도 나서며 어린이 병동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진을 잃은 것은 그에게 큰 상처였지만 그녀가 남긴 가르침과 사랑은 김정우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작은 카페에서 미진과 닮은 아이를 만났다. 그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부모님이 바쁜 탓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했다. 김정우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다. 마치 미진과 다시 만난 것처럼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세월이 흘러 김정우도 점차 나이가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온기를 잃지 않았다. 그는 미진을 기억하는 한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렇게 미진은 김정우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었다. 인생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김정우에게 찾아온 충격적인 진실은 그의 삶을 뒤흔들었지만 결국 그는 새로운 의미를 찾고 가족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 저희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